첫 번째 이슈는요. 한일 정상 간의 충돌, 이 얘기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그 길을 얘기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베 총리는요. 선거가 끝난 뒤 회견을 했는데 한국에 대한 불신을 또 얘기했습니다. 강수가 맞서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참의원 선거 직후 벼랑 대치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 기술 패권, 국가 경제를 위협한다. 혁신 창업이 해법이다. 우리는 일본을 초월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관광 소비 활성화 대국민 당부도 했고요. 자, 그러면 아베 총리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국교 정상화까지 언급하면서 한국 청구권 협정 일방적으로 위반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어제 선거 끝나자마자. 자, 그럼 여기서요. 한일 정상의 발언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日韓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行為を韓国が一方的に行い、国交正常化の基礎となった国際条約を守っていな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자, 아베 총리 참여연 선거 승리했죠?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공세는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벌써 아베 총리 사선론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3년이나 하고 있죠? 근데 한 번 더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답니다. 그만큼 일본 정치권에서 아베 총리의 위상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는 지점이에요. 그런 부분이요. 자, 어떻게든 개헌한다. 이 개헌을 위해 12년 집권을 하는 건가?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 확보는 실패했지만 과반은 훌쩍 넘겨서 이겼거든요. 2024년까지 집권 연장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베 총리가 어떻게든 개헌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압박을 계속하는 이유, 배경은 뭘까요? 바로 여기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 호황으로 청년층의 지지가 탄탄합니다. 국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선거 3분의 2 개헌선 확보 못했지만 과반을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선거를 통해서 뭔가 인정을 받았다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요. 당 안팎에는 포스트 아베 대항마가 없다는 겁니다. 당내에도 없고요. 지금 일본의 야당도 지지부진해서 대항마 절대 될 수 없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베 총리의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영선 의원님. 지금 기사 여러 가지 소개했는데 아베 총리 이렇게 강수로 나오는 이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입으로는 뭐 강제징용 문제가 아니라든지 이 전반적인 신뢰 훼손의 문제라든지 해서 어떤 특정한 사안 때문에 이런 지금 마찰이 일어난 게 아니고 전반적인 신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대외적인 마찰이 벌어지면 제일 덕을 보는 것은 정치권입니다. 요번에도 보면은 이런 이 한국과의 마찰을 이용해서 선거에서 나름대로 또 덕을 봤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정한 문제이기보다는 이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대외 관계다.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한 수 배운 거죠. 일본으로서도 미국처럼 옆에서 부상하고 있는 경쟁자가 되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면은 미국이 앞서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수단을 썼기 때문에 미국도 쉽게 우리를 탓하지는 못할 것이다. 똑같은 방법 아니냐 이런 계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뭡니까? 트럼프 따라하기입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이 예. 의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 예. 문제는 지금 우리의 국제사회가 굉장히 비교우에 의한 금이줄처럼 분업 관계로 그렇죠.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저런 조치를 취했을 때 한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일본이 피해를 보게 돼 있고 또 우리가 그 수입해서 중간재를 만들어 가지고 예. 중국, 미국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한일 간의 싸움이 되지만은 예. 저것이 장기화되면은 예. 일본과 그 외의 모든 나라와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일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베 총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외신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기사 저희가 미리 준비한 게 있는데 그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로 좀 바꿔주세요. 외신들이 지금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수위가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여기 한겨레 기사가 있군요. 아베, 어리석은 무역전쟁 그만해라. 어리석은 무역전쟁. 뉴욕타임즈에 이어서 블룸버그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의 약자 괴롭히기 전략 모방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무역전쟁, 그것도 어리석은 무역전쟁 그만하라. 그러니까 아베 총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짓 해서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는 사실 미국의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아직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며칠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President Trump, on Japan and Korea, since you just returned from there, there's ongoing tension. Yeah, there is ongoing tension between Japan and Korea. In fact, the president of Korea asked me if I could get involved. I said, how many things do I have to get involved in? I'm involved with North Korea on helping you. I'm involved in so many different things. We just did. Japan has some things that South Korea wants, and he asked me to get involved. So maybe if they would both want me to, I'll be. It's like a full-time job, getting involved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사이의 일 자기가 뭐 관여하는 거 힘든 일이다. 스스로 뭐 또 질투한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힘들다, 지금 가운데 있기가. 김상희 평론가. 예. 미국,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나설까요? 어떻게 보세요? 힘들어하기보다는 즐거워하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드는 게요. 어. 트럼프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그렇죠. 대통령 아닙니까? 예. 국제 질서를 그 어느 정도 약간 약간 망가뜨리면서까지도 예. 자국 우선을 지금 강조하는 뭐 대통령입니다. 다른 나라 사정은 그다지 봐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예. 운이 좋은 게 복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 하나가 이제 야당 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본의 이런 과잉한 조치 이런 예. 게 저희한테 복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여론이 예. 이 조치가 좀 과도하다 예. 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외신에서 보도되는 내용 보면 아베 총리에 대한 굉장히 그렇죠. 이제 비판적인 명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없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 기존의 국제 질서에 예. 비추어서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베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베는 미국의 트럼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유니폴라, 그러니까 하나의 유일 패권 국가로서 지금 자리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무역과 관련해서도 좀 약간 자기 멋대로 해도 예.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럴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패권 국가가 또 아니거든요. 일본과 미국의 위상은 전혀 다르다는 다릅니다. 거네요. 예.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예. 흉내내다가 예. 과유불급인데 너무 과도하게 나가서 국제 여론을 좀 잃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트럼프가 예. 전 일본 대사가 테네시 상원의원으로 나간다고 트윗을 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일본의 미국에서 안에서의 예. 외교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9월에 미국과 일본의 FTA 일부 예. 그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여론에 이렇게 호응을 예. 못 받는 것은 예. 과도한 조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이 여론을 잘 관리해서 국제 여론전을 잘 수행해야 할 시기가 됐다. 저는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이다. 그럼 미국은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보는 겁니까?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지금 반해가지고는 절대 개입을 안 하죠. 그래서 자국의 이익에 어떤 침해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지금 상황이 미국한테 손해가 된다는 걸 설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개입을 요청하는 거는 일본을 자제시켜 달라는 건데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은 일본하고의 FTA 협상도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미국한테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삼성이나 이런데 미국에 공장을 줘라 그러면 일본이 지금 미국에 그 우리 기업이 미국에 공장 짓는 거를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최종 생산지가 아니면 수출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최종 생산지면은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 공장을 지면 거기는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베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 표정에서 뭔가 즐기는 듯한 느낌도 좀 있다라고 분석을 하신 거네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뭐 즐기는지 모르지만 아마 신중하게 좀 지켜보고 있을 텐데 우리 국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글쎄요. 지금 문재인 정부나 뭐 여당 입장에서는 의도한 바는 아닐 겁니다만은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당청 대일 강경론에 지지층이 결집했다. 강경론 최근에 엄청나죠. 청와대 관계자들 뭐 페이스북 글이나 아니면 발언을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이적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근데 그 길도 나왔습니다. 이런 강경론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돌파했습니다. 한참 만입니다. 50% 돌파한 거는요. 남북미 정상회담 직후보다 높았다. 그리고 민주당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여기 보시면 야당의 친일 프레임, 요즘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죠? 연일 압박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 상황 역사전쟁이 아니다. 이거 부작용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지율 얘기 구체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거든요. 여기 보시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그러니까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른 51.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요. 작년 11월 3주차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본 수치입니다. 아무튼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쪽 보시죠.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인용했는데요. 이 문제, 지금 일본과의 갈등 문제를 친일 내지는 역사 문제로 끌고 갈수록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가 개입을 꺼릴 것이다. 그러면서 친일 등 역사 분쟁이 아닌 경제 분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경환 변호사. 뭐 결집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기사, 이 분석 기사인데요. 오래된 정치학 이론 중에 내부의 분쟁이 있을 때는 외부로 문을 돌려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외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이럴 경우에 일치 단결해서 외부의 싸움에 단기적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그렇지만 저거는 이것이 만약에 정부 여당이 정책을 잘못해서 오래 갈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한테 부메랑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일 평론가께서 그래도 뭐 야당복 이런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야당복이 있다고 해서 여기 보면 지지율상으로 민주당은 오르지만 한국당은 추락한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야당복과 일본의 과도한 조치, 과잉한 조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정부 여당은 잘한 게 있느냐. 언제까지 반사적 이익으로 끌고 갈 것이냐. 똑같은 논리는 뭐냐면 언제까지 국민의 정서에 기대가지고 국민들이 이끌어갈 거냐. 저는 오래 갈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순간에 바로 자신들한테 부메랑이 돌아올 거라 보고요. 지금 높은 지지율, 단기적으로 보이는 지는 것이나 지금 하는 이야기들,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저도 하도 이제 무슨 정부 여당의 이론에 대해서 반대만 좀 약간의 비평만 해도 친일파로 몰려서 이야기하기도 지금 어려운데요. 지금 이구환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지금 겁납니다. 실제로 뭐 전쟁이다 그러면서 이적행위다. 친일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친일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가 지금 문제되는 것은 쟁점에 집중해야 되는데 해결책은 없이 쟁점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쟁점은 결국은
강제징용 판결의 집행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신뢰 문제들이 있지만 예. 촉발된 문제는 그것인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책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는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한국, 일본의 예. 어떤 공동기금 마련 기업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받지 않겠다. 그럼 우리는 다른 대안이 있는가? 아니면 예. 그거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예. 이야기가 할 수 없다라든지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어떤 국민의 정서에만 기대고 있고요.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일본이 제3자 중재회 예. 해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왜 거부하는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예. 그리고 왜 거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득도 없고 설득의 노력도 없고 혹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예. 오로지 이야기하는 것은 불매운동, 국민의 정세 기대는 운동, 뭐 반대하면 다 친일이다. 예. 이래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 봅니다. 양지열 변호사, 지금 상황 보시면 사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뭐 의도를 했든 아니든 아무튼 뭔가 결집하는 모습이고 숫자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예. 저는 국민들이 감정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뭔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조금이라도 공감할 만한 부분들이 있고 야, 이 부분은 우리도 좀 잘못한 것 같다는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여론이 나오진 않죠. 예. 그러니까 오늘 보면 지금도 아베 총리 이제 WTO 이사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제 동남아 쪽으로 주로 이 해외 여론들 그 언론사들의 보도자료 형태로 보내서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북한에 대한 안보 문제이다. 액치가스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또 한 번 외신들의 경제산업성,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경제부 같은 예. 것으로 장관 이름으로 돌렸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고 있으면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경환 변호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1+1 회담 우리가 제동한 것이 갖고 맞고요. 예. 제3자 중재회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었고 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아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대화, 뭘 가지고 대화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김사람 평론가 짧게 첨언하시죠. 짧게 좀 하나 더 첨언을 하면 예. 시작이 강제징용 판결부터 시작한 거일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건 그 이후의 조치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예. 그게 묻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제 입장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조국 수석의 예. 그 지금 뭐 친일 이렇게 규정 이런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학자로서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권력을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권자를 규정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권력을 위임받은 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지 예. 어떻게 국민을 규정합니까? 그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그 내용이 뭐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좀 뒷말도 있고요. 뭐 호응하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반발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좀 깊숙이 좀 다뤄봤습니다. 알겠습니다.